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아파트 관련해서 등기부 만들 때 일동 건물 표제부가 나오고 각 구분 건물마다 표제부가 굴구가 만들어지고 싹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등기 기록이다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만약 903호를 열람하고 싶다 그랬어요. 자, 903호 좀 떼달라 신청했다 칠게요. 그럼 어떻게 떼준다? 이게 903호만 딱 떼주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요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일단 나와야 되니까 제일 앞에서 이렇게 표제부가 나오게 되거든요. 표제부. 근데 이 표제부는 자 무슨 표제부라고요? 일동 건물 표제부. 일동 건물 표제부고 그 다음에 표제부가 또 나와야 돼요. 표제부 하나 더 나와야 되거든. 자, 이때 이 표제부는 무슨 표제부인가?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을구가 나오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등기부를 뗐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뭐라고요? 표제부가 두 개가 나와요. 표제부가 두 개가 나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뭘 쓰냐? 일동. 이 일동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써지는 거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등기부. 봐보시면 이제 표제부를 아래 가지고요. 가로 안에 뭐라고 써졌나 보세요. 가로 안에. 아니, 제일 위에 표제부. 제일 위에 표제부 보면은 가로 안에 일동의 건물의 표시. 그러니까 이게 일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고 싶으면 몇 동이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생겼냐 나오는 거거든요. 봐보니까 자,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라 해가지고 송도동까지가 소재입니다. 3회 44번지가 지번이고 그 다음에 송도 해몰 아파트가요. 아파트 명칭이고 그 다음에 246동 건물 번호고. 자,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해몰 아파트 246동이네요. 그렇죠? 그럼 246동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게 옆에 써 있는 거예요. 건물 내역이라고 써져 있는 거. 거기 봐보면 철근 콘크리트, 저콘크리트 지붕 20층까지가 이 건물의 구조예요. 아까 건물을 표시할 때 구조 쓴다 그랬잖아요. 이게 구조고 아파트 종류네요. 이게 아파트다라고 종류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층당 면적이 나와요. 각 층당 면적 얼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뭘 써놨습니까? 구조와 종류, 면적을 쓴 거죠. 이게 일반적인 건물의 표시입니다. 구조, 종류, 면적. 그런데 이제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에 보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말 나와 있죠. 거기다가 형광펜 좀 발라놓으세요. 딱 거기만 바르세요. 다 바르지 말고 대지권의 자 목적인 자 토지의 표시다. 여러분 아파트는 자 보세요. 아파트는 이 건물하고 토지가 하나의 부동산처럼 묶인다 그랬잖아요. 그걸 대지권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 건물이랑 어떤 땅이 묶여 있느냐라는 것을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권에 목적이 되는 토지가 어떤 거냐 이거 써주는데요. 그럼 토지의 표시를 쓰라 그랬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토지의 표시니까 뭐가 나와야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해몰 아파트 거기 송도동 3회 44번지 그다음에 지목은 되고 면적은 57,654.6제곱미터. 이거 소수자리까지 나왔네요. 그죠? 왜 면적이 소수자리까지 나오겠어요? 이게 지금 송도 신도시야. 신도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수자리까지 면적을 쓴다 그랬잖아요. 개발된 지역, 정비된 지역. 기억나신가요? 그거 엄청 필지 큰 거죠, 지금. 그죠? 단지 엄청 큰 단지라고 지금 여기에. 자,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했고. 그런데 보니까 또 표제부가 나왔단 말이야, 아래쪽에. 자, 이게 보니까 가로 안에 이제 뭐라고 돼 있나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이제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몇 호가 나오는 거지. 봐보니까 거기 건물 번호 그래가지고요. 13층 1301호네요. 1301호를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건물 내역에 자 철근 콘크리트 조고 123.1909제곱미터다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써 있는 그 면적이 이 아파트 전용 면적이겠습니까? 공용 면적이 포함된 면적이겠어요? 전용 면적입니다. 어떻게 이걸 전용 면적인지 알았습니까? 네?
아, 위에 것은 층당 면적을 다 써놓은 거니까 엄청 큰 거지 거기는. 표제부 쪽에 써져 있는 그 아까 위에 표제부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층당 면적을 쓴 거야. 층당 면적. 하호의 면적을 쓰는 게 아니고. 그죠? 아파트 한 층이 여러 세대가 돼 있잖아요. 그걸 다 써놓은 거라고. 근데 그 표제부 가로안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라고 돼 있잖아요. 전유 부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써진 면적은 전용 면적인 거지. 말 알아듣겠지요? 오케이. 자, 넘기지 말고. 근데 이제 여기 자 대지권의 표시라 해가지고요. 이제 여기가 우리가 보는 게 자 246동에 이 동은 이 해몰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여기 제일 먼저 5만 7,654.6제곱미터 꽤 넓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지금 1301호였다고. 근데 여러분 1301호 소유권자가요. 이 넓은 땅을 다 소유하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 이 1301호 소유권자는 얼마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을까요? 라는 것이 써지거든요. 라는 게 써지고 그 다음에 칠판 보시고 여러분 이게 건물을 이렇게 올릴 때 칠판 보세요. 건물을 올릴 때 이 땅을 사서 시행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린 다음에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을 사는 거지만 땅도 사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땅의 소유권은 인천광역시가 갖고 있고요. 갖고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LH공 거기는 무슨 공사? LH공사를 할게요, 그냥. LH공사가 이 땅을 빌렸어. 50년 동안 빌리기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했다 봐. 그러면 건물을 사는 거지만 땅을 사는 건 아니죠. 땅에 대해서는 땅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 권리는 지상권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건물을 사는 사람은 땅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빌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1301호 소유권자는 이런 땅에 대해서 이 땅을 샀는지 빌렸는지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 샀거나 빌렸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이 사람이 갖고 있는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등기부상에 써지거든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제일 위에 대지권의 표시라고 돼 있어. 돼 있나요? 거기 대지권의 표시 형광펜 바르시고 대지권의 표시. 그러니까 1301호 소유권자가 이 땅에 대해서 갖는 구체적인 권리가 지금 나오는데 거기 봐보니까 대지권의 종류라 해가지고 소유권 대지권하고 돼 있죠. 아, 땅을 샀다네. 이건 빌린 게 아니라 산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샀느냐라고 옆에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57,654.6분의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57,000 이거. 아까 이 3의 44번지 전체 필지 면적 이거였죠. 그 중에서 이 사람이 갖는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요? 96.552. 96.552. 여러분 이 정도 대지 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지분 많은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30평 가량 되는 거예요. 대지 지분 30평 가량 되면은 굉장히 넓은 겁니다. 이거 꽤 여유로운 거지. 어때 말 알아듣겠죠? 아, 그럼 이제 이 건물주는 땅을 샀고 그리고 이만큼을 샀구나 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보통 지분이라 그러잖아요. 대지 지분.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해. 법에서는 대지권 비율이라고 그래요. 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지권 비율. 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대지권의 표시. 그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다가 쓰는데요? 뒷면에다가 쓴다 그러지 말고. 오케이. 전유 부분. 자, 전유 부분 표제부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한 면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려서 뒤로 밀린 거예요. 원래는 전유 부분 표제부가 한 면에 나와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사실 여러분들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거 만약 거래하고 싶다면 그 재건축 아파트 뭐 보고 사는 겁니까? 그래, 땅의 지분 얼마가 되느냐 그거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를 봐야 그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유 부분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란 여기를 봐야 돼요. 거기를 보면 나온다는 소리야. 일동 건물 표제부를 보면 나오진 않아.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대지권 등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 이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토지 있잖아요. 토지 등기부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페이지 넘겨봐요. 하나 더 넘겨봐요. 장을 하나 더 넘겨봐. 그럼 4페이지가 있어요. 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고 써진 게 나올 겁니다. 나왔어요. 못 찾았으면 나올 때까지 넘겨봐요. 계속 넘겨봐도 없다.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 어?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가로 말소상 포함 토지라고 돼 있는 거 있습니까? 요거 이제 토지 등기부인데 아파트 토지 등기부예요. 거기 보니까 자 표제부가 나오고요. 표제부 토지 표시라고 돼 있으니까 토지 등기부입니다. 그 다음에 송도동 3회 44번지 토지 등기부예요. 갑구 내려와 보세요. 제일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자가 인천광역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다를 매립해 갖고 지금 만들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소유권을 인천광역시가 취득한 거예요. 취득해 가지고 판 거지. 소유권 이전시켰어.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 그래서 한진중공업에서 지어진 건물 브랜드가 해몰 아파트인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3번 뭐 2-1번에 금지사항 써 있고요. 자, 페이지 넘겨보니까 3번에 순위번호 3번에요. 아니 뒤집으세요. 넘기지 말고 뒤집으면 되지. 아니 잘못 돌렸다니까. 이 뒤집어야지 다음 페이지로 가지. 자, 거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순위번호 3번 찾았어요.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돼 있죠. 오케이 거기. 자 3번에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진 거.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여기다가 쓰세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씁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3번 등기를 보고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등기는 건물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예요? 토지 등기부죠. 토지 등기부 중에서 표제부예요, 갑구예요, 을구예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갑구 보고 있는 거죠. 자,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기 때문에 지금 갑구에 있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이게 지상권 대지권이거나 전세권 대지권이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되겠어요? 그럼 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갑구에 써지는 경우도 있지만 갑구에 주로 써지지만 을구에 써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여러분들 저랑 같이 대지권 3종 세트를 다 봤습니다. 대지권에 이게 대지권 등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가 일동 건물 표제부에 나오는 대목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이거 대목토라고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 표제부에 나오는 건 대지권의 표시 대표라고 외울 겁니다. 대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 다음에 토지 등기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이건 대뜻이라고 외울 거예요. 대뜻. 대뜻. 그래서 이 대지권 3종 세트가 되는 건데 이거 두 개 있죠. 대목토하고 대표. 이건 해주세요라고 신청해야 돼요. 보통은 시행사에서 신청합니다. 이 대지권 등기 해달라고. 근데 이게 신청이 돼서 들어오지요. 아니 써놓지 마요. 등기 배달 안 써도 돼요. 그냥 잘 들으세요 설명. 그리고 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있잖아요. 요건 직권으로 해요. 따로 신청 안 해도 등기관이 해줘요. 이거 두 개 신청하면 이 등기는 알아서 등기관이 해줍니다. 이렇게 대지권 3종 세트 시험 잘 나옵니다. 올해 안 나왔어요. 대뜻 이거 6번 나왔어 지금까지. 작년에 이게 정답이었어. 이거 작년에는 대뜻을 소관청에 촉탁으로 한다 그래서 틀리게 냈었거든. 이거 직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3종 세트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7글자밖에 안 돼. 대목토, 대표, 대뜻. 여러분 조선왕조 그거 전체 그 왕들 어떻게 외우고 있습니까? 외우려고 노력도 안 해봤나요? 이것은 외우려고 예를 쓰세요. 태정, 태세, 문단세 딱 일곱 글자죠.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한 숨 한 번 쉬고 외우잖아. 이것도 7글자거든. 대목토, 대표, 대뜻. 숨도 쉬지 말고 한 번에 쫙 대목토, 대표, 대뜻. 그렇게 하고 그럼 대목토가 어디 나온지, 대표가 어디 나온지, 대뜻이 어떻게 나온지 이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 오케이? 자, 책으로 오세요. 391페이지. 대지권에 관한 등기. 자, 1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거 있습니까? 대목토 동그라미 쳐요. 대목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것은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일동 건물 표제부 중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만 줄 치세요. 일동 건물 표제부에 나온다. 일동 건물 표제부에 나온다. 됐고. 자, 2번에 대지권의 표시라는 말이 있습니까? 대표 동그라미 치시고. 지금 책 보고 있어야 됩니다. 책. 대지권의 표시 대표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은 그쭉 읽어보니까 전유 부분 표제부다라는 말이 있어요. 있어요? 거기다 줄잖아요. 전유 부분 표제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쓰느냐? 여기다가 대지권의 종류하고 대지권의 비율을 쓰는 거예요. 그 밑에 줄 보면 있어. 바로 밑에 줄에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거 이 건물을 사면 땅에 대한 지분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전유분 표제부에 있는 대지권의 표시 여기를 봐야 돼.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자, 다음에 3번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에서요. 대뜻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건 좀 봐드릴게요. 자, 등기관은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동그라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자,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줄 쳐요. 토지 동그라미 치고 해당 구 동그라미 쳐. 자, 여러분 거기가 해당 구라고 돼 있죠. 왜 해당 구라고 돼 있습니까? 갑구가 될 수도 있고 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갑구, 을구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당구라는 말로 써주는 거예요. 자, 해당구에다가 어느 권리가 자 대지권이라는 뜻과 대지권을 등기한 일동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이것을 적어라. 좀 전에 여러분 등기부 다시 봐봐요. 대뜻 한번 다시 봐봐요. 등기부에 아까 토지 등기 기록 순위번호 3번에 있는 대지권의 표시 이거 있었잖아요. 소유권 대지권. 그거 봐보세요. 폈어요. 자, 거기서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 땅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 동들이 쭉 써졌어요. 몇 동 몇 동 올라가 있다 쭉 나오잖아요. 자, 그걸 지금 여기 책에서 말했던 거거든. 자, 방금 확인했습니다. 책 다시 보세요. 책 다시 보시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거. 자,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다가 자, 어느 권리가 대지권이라는 뜻과 거기서 어느 권리라고 할 때는 뭐 소유권이 된다거나 지상권이 된다거나 전세권 된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던 것은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대지권을 등기한 일동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 그 일동 건물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해가지고 옆에 건물 동수들 쭉 나왔었잖아요. 그것을 써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써진 이 등기 부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대뜻.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다. 오케이. 자, 거기 지금 다시 칠판 봐보세요. 지금 대목토, 대표, 대뜻하고 돼 있죠. 여기 대목토, 대표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신청이라고 쓰세요. 이거 이 두 개는 신청하는 등기거든요. 그런데 3번은 어떻게 하는 등기라고요? 직권으로. 이렇게. 그래서 대지권 3종 세트가 이제 다 설명이 맞춰진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해놨다. 3종 세트가 등기가 됐다? 그럼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 칠판 보십시다. 이제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 여기 소유권을 A가 갖고 있는 1301호 건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B한테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1301호 건물의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건물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까지? 이 땅에 대해서 갖고 있던 A의 지분이 있었잖아요. 이거. 이 지분도 B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요. 지금 토지등기부 쪽에는 따로 등기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안 했어도 그런 효과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여기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2억짜리를 C한테 해놨는데 A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럼 이 사람은 경매시킬 수 있잖아요. 경매시킬 때 1301호 이 건물만 경매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같이 경매할 수 있다고요?
이것까지. 이것까지 같이 경매할 수 있어요. 땅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같이 경매할 수 있는데 지금 토지 쪽에 따로 등기했습니까? 안 해도 그런 효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떤 효과가 나온다고요? 건물하고 토지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를 건물에만 했어도 효력은 땅까지 미친다고. 오케이? 자, 책 보세요. 3번 대지권 등기 효력. 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이 말 나왔잖아요. 여기서 건물에다가 효력 있는 등기를 했어. 근데 그것은 대지권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지권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토지까지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런 뜻이라고.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 라는 뜻의 부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등기는 건물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써 있으면 그런 효력이 안 미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등기부 꺼내보세요. 맨 앞에 지를 펴시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페이지 갑구를 봐보면 갑구에 순위별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1302로 등기부 갑구잖아요. 그럼 김희정이가 이제 소유권자가 됐거든. 누군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건물만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취득한 거라고요? 땅까지, 땅의 지분까지 같이 취득한 거예요. 다음 밑에 5번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건물 경매 들어가고 있다고 써지는 거 아닙니까? 이때 이것은 건물만 경매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같이 경매하고 있는 거라고요? 땅의 지분까지 같이 경매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을구 1번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돼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단 말은 담보 잡혀 있다 이런 말인데 이 건물만 담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담보 잡혀 있다고요? 땅의 지분까지. 그런데 자 6번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6-1번을 봐보니까 뭐라고 써 있나요? 6번 밑에 6-1번 뭐라고 돼 있어요? 6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라고 돼 있죠. 이것은 토지까지 효력이 안 미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책에서 봤던 거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부기가 돼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란 말 있잖아요. 이게 지금 6-1번 등기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아무 등기나 이렇게 못 써요. 이 소유권 등기나 저당권 등기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못 쓰는 거야 원칙적으로. 소유권 등기나 저당권 등기 있잖아요. 이건 이 등기는 건물에만 효력이 있다라고 잘 못 쓴다고 이렇게 하고. 아무렇게나 다 쓰는 건 아니야. 용익권들이 주로 이렇게 써져. 용익권들이.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런 약간 물이 약간 좀 어려워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등기부를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이거 보는 게 시험에 나오나요? 다 나옵니다. 이게 갖고 시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중간중간이라도 이렇게 등기부 한번 보세요. 가끔. 이 등기부가 경매 나온 부동산 제가 뗀 건데 우연히 뗐는데 정말 잘 뗐어요. 이 6-1번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거 알고 뗀 거 아니었거든. 6-1번 이거 엄청 필요한 거거든 수업 시간에. 근데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도 이거. 근데 여러분 여기 제가 다 이게 고쳐놨어요. 해머라 아파트는 246동은 없습니다. 제가 나름 변조를 했어요. 응? 김희정이도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그대로 내놓고 막 해버리면 나중에 진짜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건물이 진짜 경매에 나온 건 맞아. 근데 제가 동호수를 바꿔놓은 거지. 이게. 근데 진짜 6-1번 아주 감사한단 말이지. 이거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죠. 알겠어요? 이거 나중에 기본서에 들어가거든요. 기본서 이등기부가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도 보게 될 텐데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자주 봐요. 그게 결국은 공부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등기부까지 다 보셨어. 어떻게 여러분 구분 건물과 관련된 등기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 건물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케이. 대지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종 세트. 3종 세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애우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 6주째 수업하고 있는 거지요. 애우세요, 애우세요를 말 이렇게 강하게 처음 말하지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대지권들끼리 애우지 못하면은요, 뭘 묻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꼭 이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야. 대목토, 대표, 대뜻. 그리고 이름만 외우지 말고 그게 어디에 나오는지. 대목토는 일동건물 표제부에 나오고, 대표는 전유분 표제부에 나오고, 대뜻은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 부에 나옵니다. 이게 암기돼 있어야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3장 등기 절차 총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고. 여러분, 등기 절차 총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등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다 그 말이죠. 책을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여기를 보셔야 돼. 저를. 북기 열심히 읽고 있으세요? 뭔데 그러나 하고 보고 있습니까? 말해드릴게. 자, 건물을 새로 신축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건물 신축하면 최초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만히 있어도 등기관 해주겠어요? 와서 해달라고 신청을 해주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해준다고요? 등기관이 이번에 숭인동 몇 번지에 건물 하나 지었구나 누가. 그러면서 와가지고 몇 층짜리 건물이고 소유자는 누구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다 조사해갖고 써주나? 우리나라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등기소에가. 그래서 와야 돼. 등기해 주세요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빈손으로 가면 안 돼. 이것저것 챙겨가야 된다고. 근데 이것저것 챙길 때 뭐 마카롱이나 바카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서면 챙겨가라는 소리예요. 서면. 서면 챙겨갖고 신청하면은 접수가 돼. 접수가 돼가지고 등기관이 이 등기 해야 되나 하고 따져봐요. 심사한다고. 심사해서 제대로 갖춰올 거 다 갖춰왔잖아요. 그러면 수리합니다. 수리라는 말은 받아서 처리해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하지. 등기해줘요. 근데 만약에 이거 보니까 제대로 못 갖춰왔어요. 그럼 빠꾸 시켜버려. 안 해준다고. 그걸 각하라고 그래. 각하.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됐으면 어떤 등기관이 이 등기를 했습니다라고 표시하거든. 그걸 교합한다라는 표현합니다. 교합한다. 그리고 등기가 다 끝나면요. 다 끝나면은 여러분 뭐가 나오던가요? 등기 다 끝나면 권리증 나오지요. 등기 권리증이라고 나오잖아. 그걸 우리 법에서는 권리증이라고 안 해. 그걸 등기필 정보라 그래요.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서 등기가 이제 완전히 끝나거든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건물 새로 짓고 하는 제일 먼저 하는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기록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A가 이걸 갖고 있다가 만약에 B한테 팔았다. B한테 팔고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그래야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야 해주겠어요? 등기관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신청해야 됩니다. 왜 신청해야 될까요? 직원이 많지 않아서. 오케이. 여러분 저들 간에 매매 계약을 했다라는 사실을 등기관이 알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 뭐 알아야 알아서 해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청하러 와야 되는 거지. 다 필요한 서류 들고 와서 해주세요라고 해야 그래야 등기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전 등기가 B한테 되는 거라고. 매매로. 자, B가 이제 소유권자가 됐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자기 건물에다가 자,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거든. 그럼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겠어요? 등기관이 알아서 해줄 수 있을까요? 신청해야 되겠지요. 왜 신청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이들 간에 무슨 계약을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신청을 하러 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등기들이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기록이 되거든. 그래서 등기 절차 총론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등기 절차를 다루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각 단계별로 끊어가지고 한 단계별로 이 3장의 책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신청 단계를 공부하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등기라는 게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100%꼭 이러지는 않아. 100%는 아니니까 이제 그 유형에 대해서 조금 봐봐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청 2단계에서 지금 보게 되는데, 등기라는 게 어떻게 개시가 됩니까? 라는 걸 봤을 때 원칙적으로는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는요, 신청을 안 했어도 등기자 알아서 해줄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걸 이제 직권등기라 그러지. 그럼 신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대부분 등기는 직접 등기소 가가지고요. 등기소 가가지고 등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방문 신청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어디로 방문하는 거예요? 등기소로 가는 거지. 근데 방금 말했던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인터넷으로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가능할까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등기들이 인터넷이 되거든요. 그걸 보고요, 전자신청이라고 그래요. 전자신청. 그런데 방문 신청하든 전자신청하든 누가 할 거예요? 아니, 누가 신청하냐 말이지. 당사자가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건데, 그런데 이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 말고요, 관공서에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게 있거든. 자, 그걸 뭐라 한다 했어요? 촉탁이라 그랬지. 관공서가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촉탁이라 그러거든. 이렇게. 그런데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또 유형이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이제 공동으로 신청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동 신청.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이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상속인이 하는 신청이 있거든. 상속인 신청. 그 다음에 대위 신청. 다음 대리인 신청. 선생님 더 있습니까? 아니야, 다 나왔어요 이제. 한 2개 쓸 때는 한번 써보려고 그랬더니,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많이 써버렸다. 이거 이런 식으로 게시가 되거든. 여러분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자,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지적 정리해 주세요라고 원칙적으로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신청한다 그랬어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위하는 경우가 있었고, 도시개발사업 쪽에서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었고, 그런 기억나지요? 이렇게 신청해야 될 사람이 안 해버렸을 때 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했었잖아. 거기에 나왔던 그 패턴이 이게 지금, 이게 좀 복잡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좀 해보셔야 돼. 어떻게 즐거울 것 같아요? 답답해 할 것 같아? 아니야, 즐거워. 등기법은 재밌어요. 재밌는 등기법이라니까? 이거 배우고 나면은, 야, 내가 한번 거래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거래해서 내가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번 직접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이 좀 생길지도 몰라. 그런데 야, 이게 소유권 이전하려면 이거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돈을 빌리러 가자.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가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내 손으로 해버리라.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른다니까. 그런 거 배우는 곳이에요 여기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제일 먼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보면은 등기 절차 개관이라고 써진 거 있습니다. 있어요.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4번 동그라미 4번까지가 쭉 읽어보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밑에, 자, 등기 절차 개시에서요, 신청주의 원칙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칠판 봐볼게요. 여기 지금 원칙 보면은 신청이 원칙이에요, 직권이 원칙이에요? 신청. 이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게 지금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왜 이게 이렇게 분류가 됐느냐? 거기 우리 법 규정을 보면 알아.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 촉탁에 따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돼 있죠. 줄 쳐요 지금 읽은 거.
자, 칠판 보시고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고 촉탁으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게 예외야. 그게 직권등기라고. 그 옆에 써 있어요. 이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로는 직권등기가 있습니다. 라는 말에서 끊으세요. 거기까지. 오케이? 칠판 다시 보시고. 그런데 이때 그럼 촉탁이라는 말 이거. 촉탁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그때? 촉탁 이퀄 신청. 촉탁은 신청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누가 하는 신청이라고? 관공서가. 그래서 그 옆에 써진 말. 자, 촉탁도 실질적으로 신청이므로 현행등기법은 등기에 관하여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방금 규정 있잖아. 등기는 당사 신청 또는 관공 촉탁으로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이게 등기법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 규정을 놓고 보건대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밑에 바로 내려와요. 당사 신청 일로 내려갈게요. 자, 칠판 보세요. 책에는 안 써져 있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약을 하면 언제까지 와가지고 등기를 하세요? 라고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이겠어요? 의무가 없는 게 원칙이겠어요?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일 것 같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제 계약을 했으면 언제까지 와서 신청을 하세요? 라고 시켜야 가서 등기할 것 같아요? 안 시켜도 알아서 갈 것 같아요? 어때요? 알아서 갈 것 같다가 대다수고 나는 시켜야 갈 것 같다 이런 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 지금. 근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 건물이 서울집값 하도 올라가지고 이제 8억이라고 해봐. 서울 중위가격이 8억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것을 자 A하고 B가 이제 매매를 했지. 소유권자가 A고. 그럼 B가 이제 매수인이야. 계약한 것이 뭐 10월 4일이었어요. 10월 4일이었고 중도금 주기란 게 11월 4일이었고요. 잔금 오늘이야. 잔금 12월 4일. 오늘 오후 2시. 수업 끝나고 가서 지금 잔금 치러야 되거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거 잔금 이게 치르고 나서 이제 등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잔금 다 치렀는데 60일 내로 와서 등기 신청하세요. 그러면 60일 딱 채워가지고 등기하러 왔는데요. 라고 할 것 같습니까? 바로 할 것 같습니까? 바로 언제? 너 그거 괜히 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지 말고 등기소 앞으로 와라. 등기소 앞으로 와가지고 등기할 때 필요한 걸 다 챙겨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바로 접수시키자. 이렇게 할 판이죠. 그렇지 않아요? 돈 다 줬는데 등기 안 넘으면은 소유권 넘어왔어요? 안 넘어오잖아. 여전히 A가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사람들은 안 시켜도 그냥 초를 다투면서 가서 하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어떤 사람 강 큰 사람이 깜빡 안 하고 잊어버렸던 거지. 등기 안 하고 냅둬버렸다고. 냅둬버렸더니 이게 시간 지나더니 막 올라가요. 아파트가 값이 막 올라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누가 대팔래. 대팔라 해서 팔았더니 어우 짭짤해요. 쏠쏠해.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반칙하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원래 잘하기로 맡겨놔야 되는데 알아서 대들은 잘하거든. 대부분 잘하는데 이런 반칙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거 부동산 등기라는데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잔금 치렀으면 60일 내로 가서 등기해라 이런 규정들이 나오게 되거든. 근데 원칙적으로는요 맡겨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라 닥달합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합니까? 누가 닥달을 해요? 누가 해? 집에서 애들이? 여러분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공부하세요 막 그렇게 말해요? 유도를 하지만은 막 하라고 강압을 하는 건 아니잖아. 할지 말지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누가 하고 오느라 그랬어? 누가 막 가라고 밀었어요? 제가요? 그렇지 빠지지 말라 그랬지. 하여튼 그렇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잘 할 거니까 제가 막 닥달을 한다거나 막 강압한다거나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지? 알아서 맡겨놓는 거지. 그게 등기도 그래요. 알아서 맡겨놔요.
근데 여러분 중에 공부 알아서 잘하세요라고 맡겨놓으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 가끔 안 하고 이제 옆으로 새는 사람들 많이 있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등기도 그래요. 등기도 원래는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것을 이게 반칙하는 사람들 때문에 강제 규정을 두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써놓진 않았어.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그쪽 좀 볼 거예요. 여기는 특별하게 지금 할 말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고 촉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촉탁이라는 말 뜻이 뭐라고요? 신청한 것이다. 대신에 누가 신청해야 돼요? 관공서. 이거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거 있거든. 여러분 지적법에서 관공서가 누가 나왔었어요 그때? 토지 이동이 생겨서 그에 따라 토지 표시를 정리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고치라고 변경 등기해 주세요 라고 촉탁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소관청이지. 아니 관공서가 둘이라도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지적법의 관공서는 소관청밖에 안 나와요. 어? 지적법에서 소관청이란다고 맨날 나왔잖아. 시장, 군수구청장 합쳐서 소관청. 그러니까 소관청이 촉탁한다라고 나왔거든. 그때 한번 나왔어요. 그때 이 촉탁이라는 말이. 그럼 우리 등기법에서 관공서라 그러면 주로 누가 될까? 주로 이제 등기법에서 소관청은 아예 안 나와. 법원이 주로 나와요. 법원. 주로 법원이 촉탁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 근데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거기 좀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촉탁 보세요. 촉탁 보시면 관공서가 신청하는 등기를 촉탁 등기라고 합니다. 자, 촉탁 등기 뜻이 뭐라고요? 관공서가 신청한 등기. 촉탁 등기는 실질이 신청이므로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 없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거든. 지금 읽은 말 알아듣겠어요? 자, 칠판 보세요. 이 촉탁과 관련되어 있는 등기법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규정이 만약에 미비돼 있다. 그러면 어떤 거 갖다 쓰면 된다고요? 신청. 신청에 관한 규정 갖다 쓰면 된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런다고요? 촉탁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니까? 신청이니까. 그 말이라고. 촉탁이라는 말이 신청이랑 같은 것이니까 만약에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가 미비돼 있다면 그럼 신청에 따른 규정을 갖다 쓰면 됩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자, 그 촉탁 등기로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예를 들어볼게요. 건물을 A가 소유하고 여기다가 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 설정 2억짜리를 B한테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놨는데 A가 돈을 갚지 않아. 그럼 B는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때 B는 근저당권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경매하려면 법원에 가야 돼. 이거 등기소 가면 안 돼요. 법원으로 가가지고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경매할 요건이 다 갖춰졌는지를 보게 되는데 근저당권 있으면 그 100%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건물이 경매 들어가니까 그걸 등기상에 써주세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써주세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촉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경매 등기해 주세요라고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등기가 써지는데 갑구 써져요? 올구 써져요? 갑구. 지금 저당권 경매하는 거예요? 소유권 경매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냥 갑구에다. 이게 지금 갑구죠. 갑구에다가 임의경매라고 써집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게 지금 촉탁 등기로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C라는 사람이 A한테 돈 받을 게 있었어. 4천만 원. 근데 A가 안 갚아. 그러면 C는 강제로라도 돈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라 그랬어요? 자, 뭘 해야 된다고요? 가압류. 돈 받을 때 하는 조치라니까 그게 가압류라고요. 그러면 채권자가 어디로 가서 가압류 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다가. 법원에 가서 가압류 달라고 신청해. 그럼 법원에서 이제 가압류를 할지 말지를 재판을 합니다. 재판해 가지고 가압류를 결정을 했어. 그럼 이 부동산 가압류 들어간다라는 것을 등기상에다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촉탁을 해요. 뭐 해달라고? 가압류 등기해달라고.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가압류 등기가
이렇게 가압류라고 쓰집니다. 4천만 원을 C한테. 이것도 갑부에다 씁니다. 왜 갑부에다 쓰겠어요? 소유권을 가압류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 등기도 누가 촉탁한 거예요? 법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법원이 촉탁하는 대표적인 등기가 경매 등기, 가압류 등기라고. 자, 이것을 한번 정형화 시켜 볼게요. A가 있고 이제 B가 있어. B가 A한테 받을 돈이 4천만 원이 있는데 A가 안 갚아. 그러면은 B는 이 4천만 원을 받기 위한 조치로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법원. 법원에 가서 뭘 신청하는 거예요? 자, 가압류를 신청할까요? 가압류 등기를 신청할까요? 오케이. 에? 가압류 신청한다. 가압류 등기 신청한다? 법원은 등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원은 등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신청한다고요?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재판을 해요. 재판에서 이때 여러분 B가 가압류 신청할 때 아무렇게나 막 가압류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A 소유 건물이든 땅이든 특정을 해서 넣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A 소유 건물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4천만 원 채권이 있는 거 확인해야 돼요. 그런 거 다 확인해 가지고 가압류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했으면 이제 등기소 측에다가 등기소 측에다가 A 소유인 이 건물에다가 자, 뭐 해달라고 촉탁을 해야 돼요? 가압류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가압류 등기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가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해 주세요라고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그 등기부 꺼내 가지고 가압류 등기 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가 만약 근저당권자라고 쳐봐요. 근저당권자야. 자, 근저당권자면은 근저당권 상태에서 바로 법원에다가 뭘 신청할 수 있다고요? 경매. 경매 신청할 수 있어. 경매 등기를 신청해요? 경매를 신청해요?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이제 또 재판을 해. 근데 근저당권 있으면 100% 진행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경매 들어가니까 등기해 주세요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촉탁. 촉탁을. 뭐예요? 무슨 등기 해달라고 촉탁해요? 경매.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해달라라고 촉탁을 한다. 너무 기네요. 그냥 경매 등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촉탁한다. 근데 여러분 가압류 말고 가처분이라는 거 있었죠. 설명 안 했거든. 보통 가처분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 붙을 때. 재판 붙을 때 만약에 B가 A 상대로 재판하는데 나중에 기껏 재판에서 이겨놨더니 이놈이 중간에 팔아버렸어. 그러면 꽝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송할 때는 A로 하여금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고. 그럴 때 하는 조치라 가처분이요. 가처분. 가처분 보통 앞에는 뭐가 붙은가요? 처분, 금지, 가처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공부를 진짜 재밌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졸려버리죠. 나 진짜 정말 등기법 재밌다.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졸려버리죠.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유는 더워서 그러지요. 좀 덥네. 덥지만 않아도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때 만약에 얘가 가처분을 하고 싶잖아. 그러면 가처분 채권자라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뭐 처음 들어본 말들이 막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저런 말이 있나 보구나. 그러고 들으면 돼요. 내가 저거로는 못 알아들으면 죽어버려야지 이러면 안 돼. 집에를 안 가고 내가 저걸 꼭 알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지 말고 들어보다가 야 오늘 처음 들어봤단 말을 막 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러고 내가 뭐 기억나면 좋고 안 나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또 하거든 2달 뒤에. 2달 뒤를 못 기다리겠다. 그럼 또 저녁에 와요. 그럼 해 또. 그럼 이때 B가 법원에다가 이제는 뭘 신청한다고? 가처분을 신청해. 가처분. 근데 저녁에 오지 마세요. 2번씩 들을 필요 없어. 가처분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뭘 신청한다고요? 가처분을 신청하는 거야. 그럼 법원에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해가지고 가처분 하기로 결정했잖아. 그러면 가처분 등기해 주세요라고 촉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대표적으로 여기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대표적인 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가압류, 가처분, 경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구조 자체를 기억을 해요. 이 구조 진짜 중요한 거거든. 이거. 그래서
A, B 법원 등기소 갖는 구조 있잖아요. 여기서 이 법원이 촉탁하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하나 더 나오긴 할 텐데 그건 지금은 우리가 배울 단계가 아니에요.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 해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 나중에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쓰면 돼요. 여기다가 4개 써야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위에 자 촉탁 등기 예라고 써진 거 있어요. 거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 동그라미 치고 행하는 자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줄치세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 자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 대표적인 거 3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자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얘기를 하면서요 동시에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라고. 알겠어요? A, B 법원 등기소라는 이 구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조금 더 하고 시겠습니다. 자 이제 직권등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직권등기라는 말은 해달라고 신청도 안 했어요. 근데 등기관이 알아서 해주는 등기거든. 이걸 직권등기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제일 먼저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 신축하고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거 신청해야 된다 그랬어요. 직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신청해야 된다 그랬죠? 왜요? 누가 뭘 모르니까. 등기관이 이런 건물이 신축됐는지를 모르잖아. 근데 등기관이 만약에 가다가 봤어. 건물 올라가네? 준공하네? 이걸 봤다고. 그럼 알았으니까 직권을 할 수 있어요? 못하겠지. 그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면적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지가 어떻게 알고 해줘요. 못하는 거야. 신청해야 되거든. 그 아까 A하고 B가 매매해가지고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직권을 못하고 신청해야 된다 그랬지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이들 간에 어떤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사실을 등기관이 몰라요. 그러니까 신청해야 되고 아까 또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마찬가지로 그들끼리 어떤 내용의 계약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왜 직권으로 못하냐. 누가 뭘 몰라요. 등기관이 어떠어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직권을 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있을 때. 알 것 같은데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건 뽀록이고요. 그럼 우리 법에서는 어떨 때 직권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냐? 그건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야.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직권을 못 하거든. 근데 직권 등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 그럼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그거 택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강의 막 시작했을 때요. 그때 여기 때문에 내가 환장을 했었다고. 와, 그 많은 등기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지. 신청 등기인지 직권 등기인지 단독 신청 등기인지 촉탁 등기인지 어떻게 구분하냔 말이에요. 되게 난감했었어 그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이것 때문에 막 엄청 진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순간 딱 치셨던 거야. 머릿속에 스쳤던 거. 그게 뭐냐면 모르구만. 그러니까 신청해야 되네. 이게 딱 스쳤단 말이에요. 그거 스치면서 확 쉬워져 버린 거야. 여러분들 17년 노하우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그냥 진짜 한번 듣고 그냥 그런가? 별 생각 없이 하겠지만은 이거 말하려고 처음에 엄청 고민했다니까. 처음에 그 많은 등기를 어떻게 구분하냔 말이에요. 근데 정말 간단한 거야. 왜 신청하냐라는 거지. 몰라 등기관이. 그래서 신청한다고. 오케이? 그럼 어떨 때 직권을 한다고요? 알 때. 알 수 있을 때. 이렇게 접근하면 쉬워져. 알겠죠? 자, 직권 등기. 거기 개념 읽고 쉽시다. 등기 절차는 당사 신청이나 광고 촉탁에 없더라도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시가 돼요. 여기서 이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 나오잖아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규정들 우리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걸 이제 구분하는 노하우로서 자, 알 수 있을 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거 이제 밑에 3개밖에 안 써졌지만 이거 되게 여러 가 많아요. 직권 등기 되게 많거든. 근데 많은데 공부하면서 감이 와요. 이럴 때 직권을 하겠구나라는 감이 올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3개 중에 2개만 할 거면 1번하고 2번.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